안녕하세요. 요즘 좀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신차 구매 연령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젊은 세대는 새 차를 좀 덜 사고 오히려 60대, 70대 분들의 구매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꽤 주목할 만한 변화죠. 그래서 오늘 이 현상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카이주 데이터 연구소의 최근 상반기 데이터를 바탕으로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같이 살펴보시죠. 이 자료를 통해 사회 변화의 단면을 읽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먼저 그 20대, 30대 젊은 세대의 신차 구매 감소 현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올해 상반기 보니까 20대의 신차 등록 점유율이 전체 5.7%밖에 안 돼요. 5.7%요. 네, 이게 2016년에는 8.8%였거든요. 그러니까 꽤 많이 줄었죠. 어쩌면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 정도면 정말 눈에 띄는 하락세네요. 30대도 뭐 비슷합니다. 2016년에는 25.9%, 거의 뭐 구매층의 핵심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19.5%까지 떨어졌어요. 20% 아래로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20%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와요. 이게 젊은 세대에게 자동차가 예전만큼 필수는 아니다. 이런 걸까요? 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역시 공유 문화 확산을 빼놓을 수가 없죠. 카쉐어링 같은 거 많이들 쓰잖아요. 앱도 잘 돼 있고. 그러다 보니 꼭 내 차를 소유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커지는 거죠. 아, 필요할 때만 빌려 쓰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그냥 유행이라기보다는 뭐랄까, 가치관의 변화. 소유보다는 경험이나 합리성을 더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반영된 것 같아요. 하긴 제 주변만 봐도 차 없이 잘 다니는 젊은 친구들 많아요. 대중교통도 잘 돼 있고. 근데 역시 경제적인 이유도 크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그게 아마 가장 클 수도 있습니다. 신차 가격은 계속 오르잖아요.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차값 자체도 비싼데 거기에 뭐 취업난이라든지 집값 문제라든지 다른 경제적인 압박도 상당하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할부금, 보험료, 뭐 유류비, 세금 이런 거 다 따져보면 신차 구매가 정말 큰 결정이죠. 젊은 세대에게는. 경기 불황 영향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자동차 구매를 좀 뒤로 미루게 되는 거, 이게 아주 현실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결국 이 데이터가 단순히 차가 덜 팔린다, 이게 아니라 젊은 세대의 어떤 경제 상황, 또 라이프 스타일 변화, 이걸 다 보여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근데요, 진짜 재미있는 건 이렇게 2030 구매는 줄어드는데 완전 반대로 60대 이상 구매는 확 늘었다는 거예요. 네, 그 대비가 아주 뚜렷하죠. 60대 신차 등록 점유율이요, 10년 전에는 9.6%였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18.0%가 됐어요. 거의 2배죠, 2배. 와, 18%면 정말 주력 구매층으로 부상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70대 역시 2.8%에서 4.5%로 꾸준히 늘었고요. 이게 좀 요즘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이야기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정책도 있고요. 근데 실제 구매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거.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 왜 그럴까요? 네, 그게 바로 이 현상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인데요. 한국 사회의 고령화 속도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60대, 70대에도 경제 활동을 계속 하시거나 아니면 뭐 여가나 사회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아, 그러니까 은퇴하셔도 계속 활동을 하시니까 이동할 일이 많아져서 차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은퇴하면 그냥 집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활동적인 노년을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꼭 여가뿐만 아니라 생계 때문에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병원을 가거나 뭐 손주를 돌봐야 한다거나 이런 이동 수요가 여전히 아니 어쩌면 더 커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겠네요. 활동 반경이 넓어지니까요. 네. 그래서 이걸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권리 또는 필요성, 이걸 충족하기 위해서 차량을 계속 구매하거나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겁니다. 아, 이동권. 중요한 개념이네요. 네. 그 대림대 김필수 교수님도 자료에서 비슷한 분석을 하셨는데
결국 경제활동 기간이 길어진 것, 그리고 이런 이동권에 대한 필요성, 이게 시니어 세대의 신차 구매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활동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여전히 활발한 사회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노년층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또 다른 단면인 셈이죠.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들어보면 20대, 30대는 뭐 공유문화 확산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신차 구매를 좀 줄이는 경향이 보이고요. 네. 반면에 60대, 70대는 오히려 경제 활동을 더 오래 하고 또 이동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신차 구매를 늘리는 이런 세대 간의 뚜렷한 대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 데이터가 그냥 자동차 판매 숫자가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각 세대가 처한 어떤 현실,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 차이까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젊은 세대의 어떤 합리적인 소비 경영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고령 세대의 어떤 활동적인 삶과 이동의 필요성, 이게 딱 교차하는 지점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신차 구매 연령대의 변화, 이게 결국 단순한 소비 트렌드를 넘어서는 거군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들, 뭐 예를 들면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 또 경제 현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는 결과라고 봐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죠. 그렇다면 여기서 청취자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여러분께서는 이 현상이 앞으로 자동차 산업이나 아니면 정부의 교통정책,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도시의 모습에는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오, 좋은 질문인데요. 네, 젊은 층의 수요는 줄고 고령층의 수요는 늘고 이건 분명히 뭔가 다른 접근 방식을 요구할 거거든요. 제조사든 정부든 말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요,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미래 세대에게 내 차, 그러니까 개인 소유 자동차라는 건 지금과는 아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어쩌면 자동차를 소유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동 자체가 그냥 하나의 서비스가 되는 시대. 뭐 MAS라고 하죠.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 그런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